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탑픽 전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 시장 마감했고요. 오늘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은 조금 달랐는데요. 정확한 지수는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45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상승부를 점점 더 강하게 키워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1%가 넘게 상승하면서 2,480포인트 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렸던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2,700억 원 넘는, 2,600억 원 넘는 수급 몰렸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통해서 종목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요. 삼성전자의 반등이 한몫을 해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 미시장의 훈풍에 이어서 1% 이상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그 외에도 오늘 상승불 켠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냈고요. 오늘 이 자동차주들의 질주도 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연말에 최대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현대차가 4.8%대 강세 보였고 뿐만 아니라 기아도 급등을 나왔습니다. 6% 넘게 상승 나왔고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현대모비스도 오늘 5%대 강세로 마감해줬습니다. 금융주도 강했네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강한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장 초반부터 이 오후까지 모합권에서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장 후반 들어서 좀 반전이 나왔습니다. 700선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고 전일 대비 0.4%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은 700선 눈앞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요. 어제 좀 지지부진했던 이 2차 전지 종목들은 반전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휴젤과 클래시스 어제와는 또 다른 움직임입니다. 휴젤이 오늘 3%대 강세를 보였고 클래시스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한 달 새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의 모멘텀 더해져서 오늘만 3% 이상 상승 나왔고요. 삼천당 제약도 오늘도 상승 나왔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비만 치료제 모멘텀 계속해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5% 상승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할지 탑픽 전쟁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의 탑픽 전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김도형 위원, 허반석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서부터 시끌시끌 하더니 수요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방송 1시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늘 시장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줬습니다. 과연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지 오늘 시간외 종목 통해서 힌트를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외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들 먼저 보시면요. 신원 올라와 있고 코롱글로벌 우선주와 한창재지, 제일연마, 부산산업과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외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이고요. SL에너지 오늘 다시 한번 시간에서도 급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61CNS, 뱅크웨어 글로벌, 네, 그리고 신시웨이와 TPC까지 시간 외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시간 외 종목들 좀 보시면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좀 올라온 모습인데요. 두 종목 좀 종목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위원과 함께 신원 볼까요? 남북 경협주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북미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상승이 나온 거겠죠? 네, 오늘 뭐 뉴스적으로는 트럼프가 우리나라는 패싱하고 북한은 꼭 방문을 하겠다. 뭐 조기에 방문하겠다. 막 이런 얘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 이 12월 달 초반에 좀 시끄러운 그런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 이후에 상승에 대한 동력도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원이 이제 의류업체로서 뭐 국내 다른 의류업체와 함께 대북 공장에 대한 니즈를 좀 보여줬던 그런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9월 달에 있는 저점 그리고 11월 달의 저점, 12월 달의 저점 세 번에 대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한 1,200원에서 1,300원 구간 여기서 매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한 7억 정도, 7억에서 한 8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도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들의 물량으로 그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절대적으로 저는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대북 테마도 그렇고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그 상승한 이후에 3일 연속에 대한 음봉이 나타나면서 이격을 더 크게 벌리지 않은 것은 부담감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한다라고 해도 부담감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 언저리까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신원 살펴봤고요.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허만석 위원과 함께 같은 종목, 같은 이제 테마주인데요. 일신석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발언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좀 이제 북미와 좀 긴접하게, 좀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좀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일지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신석재 어떨까요? 이제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에 대해서 우리는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높다. 그러면 일신석재나 그 외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까지 포함을 해서 차트가 많이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그런데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트럼프가 대선 승리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북중일러, 시진핑 그리고 또 러시아, 김정은 등등 해서 다 나는 만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친분도 과시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보다 오히려 김정은을 먼저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머스크 트레이드 이 안에서 있는 섹터들 속에서 시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갭 상승으로 나온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2,400원 위에서 잡았다가 덜컥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라고 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 탈출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1,600원, 1,500원 아래에서부터 2,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덜컥 더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대응들도 분명히 유효한 시장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남북 경협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요. 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결국에는 우주항공, 위성,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렸던 플러스 알파의 뉴럴링크까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많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지금 방금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또는 눌림목 종목들로 여러분들 종목 교체도 가능하니까요. 너무 따라가거나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신원과 일신속재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테마를 공략을 하더라도 좀 눌림목에 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도 탑픽 전쟁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 전쟁 우리의 종목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전쟁 출발할게요. 네, 오늘도 이제 승부를 펼쳐볼 텐데요.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과 허반석 위원의 대결이었고요.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 지난주 결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결과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승자는 김도형 위원이네요. 두 분 모두 좋은 성적이었는데요. 김도형 위원은 한 주 동안 무려 45%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산일전기와 클래시스는 제시했던 목표가를 한 주 만에 달성을 했고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정도로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오늘 또 승리하신 기념으로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꿀 정보들 거기에 들어있나요? 네,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SOS랩을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SOS랩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오늘 무방 제목은 약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좀 장난스럽게 했는데 약간 오글거립니다. 오늘 제목은 불타올라라 국장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종목들 이제 저점에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타올라라 국장아라는 주제로 오늘 또 불타오를 종목들을 따로 또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전쟁을 좀 펼쳐봐야 하는데 이번 주는 좀 특이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주 동안 대결을 하는데 오늘 대결은 3주 뒤에 결과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로 수요일 쉬어가고요. 그 다음 주는 새해 첫날로 또 한 번 휴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결과 다음 주가 아닌 3주 뒤에 만나 뵙게 될 테니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참고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으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 지난 종목부터 볼 텐데요. 이 종목 먼저 볼게요. SOS를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11월 27일 이제 지난달 말쯤에 공략을 해주셨고 당시에 정말 많은 상승률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언제까지 좀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SOS랩은 제가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 방송을 통해서 시초가 공략 포인트까지 안내를 드렸죠. 목표 가격을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린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한 이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윗꼬리를 살짝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27일이 이제 8,000원 구간, 8,000원에서 7,000원 후반대, 8,000원 극초반대 가격에서부터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고 나서 20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650만 주의 오버행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바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반까지였다라고 안내를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자,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에서 선을 한번 그어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물량을 좀 쌓아놨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바닥을 2번을 확인하면서 상승에 대한 응집력을 잘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손잡이 모양을 굉장히 날쌔게 잡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 중 하나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목표 가격을 14,000원까지 상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내일 뭐 차익실현 매물 소화가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동사의 라이더 장비가 중국 관련된 라이더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 이쪽에 대한 니즈도 있고 라이더 장비에서 이제 그 차량 외관 디자인을 훼손시키지 않는 SL과 함께 라이더 장비 SL의 헤드라이트 부분에 동사의 라이더 장비가 장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그 테슬라의 FSD 13 버전이 이제 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기대 가지시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10,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14,0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OS를 봤고요. 저희 지난주 종목도 봐야겠죠. 이엔셀 공략을 해주셨어요. 이엔셀도 최근의 흐름 어떤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어떤가요? 이엔셀이 이제 그 신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CMO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두각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60선 돌파를 위한 새로운 그 시그널을 좀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오전 내내 한 2시 정도까지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완전 오후장에 들어와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 지수적인 회복도 같이 한번 나타난 그런 자리이죠. 자, 이엔셀 차트를 조금 크게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린 가격대에서부터 이제 17,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는데 18,000원이 바로 60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는 60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것까지 기대감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저점에서부터 계속 안내를 좀 드렸는데 목표 가격을 아예 좀 계속해서 높게 잡아드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조금 이전에 있었던 강한 상승 정도에 대한 모습까지 우리 기대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엔셀까지 점검해봤고요. 이제는 종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주간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3주, 그러니까 12월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종목, 이런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잘 고르셨어요? 차트적으로 이쁜 것도 좀 찾았고요. 네. 기술적으로 좀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추천을 좀 드리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현재 오늘 공시가 나온 것이 주주가치 그 훼손,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50억 원에 대한 자사주 신탁 계약을 진행을 했다라고 발표를 좀 한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동사가 200억 정도 규모, 282억 정도 규모에 대한 그 지출이 있었는데 세경 비나라고 하는 회사의 그 100% 자회사거든요. 대여를 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에서는 폴더블 폰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서 화웨이 같은 경우 그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 속도가 연평균 한 20%가 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플에서 하이엔드급에 대한 폴더블 폰은 상당히 파괴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국내에 애플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세경 하이테크 아니면 파이nem텍, UTI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세경 하이테크는 양산을 위해서 공장에 대한 부지를 잘 마련을 해놨고요.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베트남 공장에 대한 200에서 300억 규모에 대한 투자까지 지금 잘 마련하면서 집행을 통해서 이제 공장 가동에 대한 니즈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는 공장 옆에 옆부지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니즈까지 잘 대비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8.7배로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까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경 하이테크는 저점을 똑같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SOS랩처럼 저점을 2번을 확인한 그런 구간에서 이번에 있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보니까 이번에는 돌파가 나타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짧게 본다면 10,000원,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12,000원까지 트레이딩 관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저는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보다는 100원 할인을 해서 9,900원 안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8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의 1라운드 종목 공개됐고요. 12월 이 연말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과도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 성적 좋았는데 아쉽게 좀 승리를 넘겨줬어요. 특히나 좀 아쉬웠던 라운드 있으셨어요? 3라운드가 조금 반등이 적게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네. 상대가 워낙 김도영 위원님 강하시기 때문에 쉽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겸손하시군요. 뭐 허반석 위원의 종목들도 굉장히 다 좋았고요. 목표가도 달성한 종목들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의 1라운드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HVM 먼저 리뷰해 볼까요?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 종목일까요? H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도 머스크 트레이드,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VM은 스페이스 X, 위성, 항공, 우주 이쪽에서의 대장주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모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되돌림 자리 돌파 나왔고요. 그 다음 자리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자분들이 목표가 제가 27,500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전 고점 부근까지입니다. 그 구간까지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22,000원,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눌림목, 쉬어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들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나라 군 관련한 위성 발사 계획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 쪽으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목표가 27,500원.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VM까지 받고 지난주 종목 하나 볼게요. 1승을 1라운드에 공략을 했었고요. 한 주 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종목일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매물뼈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가를 4,3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머스크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와의 조선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스크러버, 그다음에 IMO 환경 규제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1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목표가 4,300원 달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추세 저점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조선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된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나오자마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추세선 하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 다음 자리는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자리는 5,000원까지도 우리가 목표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1승이 온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12월 1라운드 종목들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의 1라운드 종목 들어야 되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일주일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제 휴일이 있기 때문에 3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12월을 전체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으신가요? 뭐 좋으면 좋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주일간의 상승도 상승이겠지만 조금 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그간 많이 들여왔으니까요. AS들을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한 2주 있으면 두 자릿수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오. 대원전선인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정치 인물 테마주로 엮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지금 전력, 통신 케이블, 전선 이쪽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공급보다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정치 인물 테마 속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두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공장 가동률이 89.96%, 90%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전력선 연평균 성장률이 5.5%, 국내 전력 전선 출하 금액이 연평균 성장률 8.69%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연말까지 탄핵에 대한 심판 청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모습 속에서 정치인물 테마 플러스 펀더멘털 관련한 종목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가격 전략 차트 흐름 보도록 하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아주 대바닥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121선, 201선을 지켜가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우리가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 하락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다가 61선 돌파와 정치인물 테마와 함께 반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다음 자리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일까라고 살펴본다면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씩 올려볼 수 있으니까요. 이 구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3,800원, 손절가는 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건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도 공개됐습니다. 대원전선이고요. 이번에는 좀 정치인 테마로도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와 대원전선 1라운드 종목으로 공개가 됐고요. 3주간의 대결입니다. 12월을 뜨겁게 달굴 종목은 무엇일지 얼른 정리해보고 더 재미있는 2라운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라운드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중소형주였고요. 2라운드는 대형주의 대결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원 이상이 돼야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네요. 자, 김도형 위원의 지난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산일전기를 지난주에 2라운드로 공략을 했었고요. 한 주 만에 20% 상승률이 나왔어요. 목표가도 물론 달성을 한 종목인데요.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이 종목? 산일전기 제가 77,000원 돌파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77,000원 돌파는 아직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모습이죠.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오늘은 좀 눌렸지만 산일전기는 여전히 5일선에 대한 지지를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일전기는 제가 이전 9월 초반에 9월 11일 정도에 우리 탑픽 전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가족분들은 10월 말에 이제 물량 터지는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한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 12월 11일 날 다시 한번 공략을 하면서 6만 원대에서 76,200원 200원까지 상승에 대한 동력을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5,000원이 깨져서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6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지지, 한마디로 전 고점에 대한 가격 지지를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82,000원에서 85,000원까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매력도를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눌림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그 구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봤고요. 지난달 종목 중에 하나 점검을 해볼게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가져와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1월 20일이 아닌 이제 탄핵에 대한 그 가장 큰 그 타격을 받은 그런 업종이기도 하죠. 조선업황에서 지금 현재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 미포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에 대한 영향을 그 신고가 영역으로
갱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다시 한번 제 도약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조선 특히 HD 현대 그룹 안에서 현대 미포를 다크호스라고 표현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마린 솔루션은 슈퍼루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드리는 종목이에요. 이 구간에서부터 오늘 15만 원 돌파까지 나타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점과 고점이 이제 돌파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그 다음 물량 자체가 16만 원 정도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조금 더 높게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물량 소화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대응하시면 완전 신고가에 대한 사상 최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짚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새로운 종목 공개를 해볼까요? 1라운드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오늘 리노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노공업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요즘에 최근에 좀 올랐는데 네. 뭐 브로드컴 아니면은 그 엔비디아 여러 가지 새로운 칩셋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에 지금 납품을 제일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인데 퀄컴에 대한 성장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조금 집중도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ASIC 이 그 자체 칩 커스텀 칩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까지는 엔비디아가 이쪽 AI 칩셋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체 칩셋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브로드컴에서 어필을 하면서 시장은 또 하나에 대한 신세계를 좀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AI냐, 뭐 AGI냐, 뭐 뉴로모픽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떤 걸로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국내에서 기술력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탑을 찍고 있는 리노공업의 리노핀과 테스트 소켓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죠. 자, 브로드컴이 새로운 ASIC라고 하는 이 칩셋에 대한 것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 칩에 대한 생산 내용을 더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2월 중순에서부터 이제 121선 돌파까지 오늘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저점이라고 하는 이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은 60선에 대한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상징적인 2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이제는 호가에 대한 가격이 20만 원부터 500원으로 바뀌죠. 따라서 20만 원부터 2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 가격은 2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3천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도형 위원의 2라운드 종목 바로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의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저희 11월 26일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V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당시에 46%대 이제 시장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 원 종가 기준으로 지지가 나온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남은 비중을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4만 4천 원을 현재 달성한 상황인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요. 조금 지금 3주간의 대결이라고 해서 뭐 제가 채팅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는 상황인데요. 동일합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종목은 공략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졌다. 그런데 펀더멘털이 워낙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지구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해도 다들 리들샵 바를 거고 불닭볶음면 먹을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했을 때 폭발적인 반등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매수가 나가야 됐던 상황이었다. VT도 마찬가지고요.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4만 원 지지에 대한 기대감들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차례 또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곳에서 수익률 극대화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고 지난주 종목도 봐야겠죠. HD 현대 마린솔루션이었습니다. 앞서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 이 차트 흐름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차트에도 여러분들 꼭 반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보면요. 하락 트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부터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다중바닥. 다중바닥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추세선을 긋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다중바닥 이후에 지지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가 나올 때 제가 탑픽 전쟁에서 여러분들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다중바닥 이후에 반등 추세선이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는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조선 이쪽에서의 수혜 가능하다. 목표가 16만 원 유지하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6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허반석 위원의 2라운드 종목도 공개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3주간의 대결입니다. 이제 김도영 위원이 리노공업을 가져왔거든요. 반도체 쪽이에요. 네. 위원님은 어떤 쪽인가요?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 방산이죠. K방산 네.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더라. 짧게 말씀드리면요. 24년도에 호주 레드백과 K9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이라크까지 K9에 대한 대형 수출 계약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부터 이제 매출에 대한 반영 성과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연결 자회사로서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관계사로서 한화오션까지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수주 그리고 매출 결국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 이렇게 보면 자회사까지 관계사까지 해보면요. 육해공 우주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장착된 기업이 아닐까. 그럼 펀더멘털 차트상 저위험 구간 보시면 되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VT에서도 보셨고요.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보신다면 60일선에 대한 지지, 60일선에 대한 지지. 하지만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표가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올려보면 1차적으로 60일선에 대한 돌파와 지지 흐름들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전 고점까지도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35만 5천 원, 손절가는 2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종목들이 1라운드에 등장을 했습니다. 미리 좀 예상을 하고 3주간의 대결인 걸 알고 공략을 하신 건가요, 위원님? 아니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네. 육해공 우주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님도 3주 동안에 공략한다는 걸 알고 종목을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큰 트렌드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면 단기적이든 아니면 스윙적이든 아니면 홀딩적이든 매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 방송 직전에 3주간의 대결이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전혀 놀라는 거 없이 또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또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거겠죠. 리노공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주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벌써 3라운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시총 규모 제한 전혀 없습니다.
3주 동안 가장 많이 오를 종목으로 대결 펼쳐보도록 할게요. 김도형 위원의 AS 들어가 보면요. 파마 리서치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달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이번 달에 흐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파마 리서치 너무 이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요. 목표 가격을 27만 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3천 원 모자랐습니다. 26만 7천 원이에요. 야, 지금 빠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텐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전에 있던 고점 부근인 24만 원 부근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지금 갭 상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갭을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메꿔 버렸다라고 하는 점 너무나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화끈하게 목표 가격 30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저는 못 받아요. 리쥬란 힐러 굉장히 큰 유행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 특히 이제 남미 부분에서 인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연어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그 하체 엉덩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여부까지 그리고 요즘에 리쥬 리프라고 하는 홈 디바이스 케어까지 확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 가격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파마 리서치 30만 원까지 목표가 수정해 주셨고요. 클래시스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굉장히 잘 올라줬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시총 상위 종목에다가 네. 클래시스가 제가 딱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이 250억이 집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자금들은 20일부터 또 집행이 또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억에 대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효과는 내년부터 제대로 된 매출 인식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평가 매력도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목표 가격을 49,500원을 안내를 드리는데 달성 이후에 살짝 눌리고 있거든요. 조금 여유롭게 보시는 분들은 60선 돌파까지 한마디로 52,000원까지 좀 더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라운드인데도 이렇게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 같은 묵직한 종목이 등장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자신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3라운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오늘 좀 가벼운 거 가지고 나왔고요. 네. 피롭틱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올해 초반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과거에는 한 8,0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 13,000원 정도 구간이 저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전에 리노공업에 대한 추천 포인트랑 거의 비슷해요. 브로드컴이 지금 현재 유리기판에 대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최강자 중 하나는 SK 앱솔릭스죠. 자, SK 앱솔릭스의 KGB 장비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필옵틱스이다라고 한다면 SKC 그리고 필옵틱스, ISC로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에서 필옵틱스의 상승 탄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에 대한 가속화 전략은 지금부터 해서 앱솔릭스의 추가적인 SK 앱솔릭스의 보조금에 대한 수령 그리고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가속화는 굉장한 상승력으로 다시 한번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대한 저점, 그리고 9월 달에 대한 저점, 12월 달에 대한 저점을 3번 확인한 같은 금액대를 3번을 확인한 그 구간에서 오늘에 대한 상승은 한 1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60선과 장기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까지 모두 다 돌파한 자리에서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1차적으로는 지금 물량에 대한 소화에 대한 그 리스크 없이 25,000원 선까지 충분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 라인은 17,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게 가져온 3라운드 종목은요.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3주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12월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만 볼게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12월 4일에 공략을 했었고 거의 40% 이상이니까 뭐 그냥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종목이었죠. 아티스트 스튜디오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 필요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2월 초부터 아티스트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 방송 그리고 오전 방송 그리고 저녁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선행 매매와 관련된 금감원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AS 차원에서 사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트렌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중바닥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중바닥이 나온 위치,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지지, 여기서 금감원 조사 사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목표가까지 돌파를 한 이후에 직전 고점 이후에 지난번 52주 신고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 좀 수익 실현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조금 더 탄력적인 계좌 수익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 올랐으면요. 여러분들 적은 비중만 남겨놓으시고요. 다른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TS 스튜디오 봤고요. 지난주 종목도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 허반석 위원은 3라운드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공략을 했었고요. 이 종목도 한 주 만에 8% 이상이면은 굉장히 잘 움직여준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좀 아쉬우셨죠? 이걸로는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하락 트렌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중바닥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서부터 반등, 지지, 그리고 다시 61선 지지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21선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는 7,000원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구간까지는 폴라리스 오피스 보유자분들은요. 나의 때가 올 때까지 조금 더 홀딩 가능하다라는 말씀 AS짝에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허반석 위원의 3라운드 종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위원님?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오전에 대본을 넘기면서 그래도 연말이니까 12월 25일 날 방송이 없으면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가지고 왔고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꾸준하게 주당 650원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9,410원이면요. 6.9%겠네요. 9,500원 기준으로는 6.8%, 9,410원 기준으로는 6.9%의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본다면 함께 배당에 대한 모습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61.8%를 상회하고 있는데 우후 지분을 포함한다면 80%까지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이 나오고요. 적은 유통 주식수에다가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물 테마로 엮이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3박자를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겠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연말 배당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목표가 11,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망의 3라운드 종목들도 모두 공개가 됐어요. 오늘 김도형 위원은 필옵틱스고요. 허반석 위원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자, 3주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12월 이 연말을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미리 보기 해볼 텐데요. 김도영 위원이 내일 시장 비상 키워드로 제도약 시그널이 포착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도약 시그널 뭐예요, 위원님? 굉장히 많아요. 저가 매력 반도체, 슈퍼사이클 조선 및 전력기기,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이제는 연말에 대한 랠리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대한 키포인트를 좀 잘 잡고 대응해야 되겠죠. 연말 랠리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키워드도 봐야 될 텐데요. 산타랠리, 적극 트레이딩이라고 했는데 산타랠리 이어질까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24년도 목표 주식 비중, 국내 주식 비중에 따른 추가적인 매수 유입과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업종에 대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매수,
추세 상단에서는 매도 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면서 적극적 트레이딩으로 여러분 좋은 수익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 엄청난 상승률의 승자 김도형 위원과의 시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시간인가요? 네, SOS랩 어저께 그저께 또 오늘 3번에 걸쳐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상한가 수익까지 올려드렸죠. 오늘도 몇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받으셔서 내일 저와 함께 수익 극대화 전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